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번 주 시장, 물론 뭐 시장에 대한 급락도 있지만 그 중심에 원전 관련된 부분을 빼놓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좀 안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용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WC 웨스팅하우스와의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자, 그런데 저는 물론 뭐 제가 원전 관련된 전문 그런 뭐 전문적인 부분을 뭐 관련된 부분을 뭐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전 경제학 전공으로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플로우, 그리고 지금 아마 어제 오늘 아마 이번 주까지 가장 많은 뉴스가 나온 게 원전 관련일 거예요. 그냥 이틀간의 뭐 뉴스로 봤을 때는 서울경제 단독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맞냐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막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그리고 나서 어쨌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심에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좀 이제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정말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노이즈지만 장기적 방향으로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협업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 또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요 관점 요 부분 통해서, 그리고 현재 주가 상황이 과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지, 아니면 지금 이 하락이 지금 누가 물량을 좀 잡아간 건지, 그 부분까지 한번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자, 여러분의 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고 저 역시나 관련된 부분에서 매매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구간에서 또 일부 짜투리 물량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자, 우선은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합의에 대한 주요 내용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잠시만요. 네, 이게 지금 체코 두코바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불공정 계약이 진행이 됐다, 이런 논란이 지금 휩싸인 건데, 합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한수원이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씩 웨스팅하우스 지급이라는 건데, 이제 물품 용역 기술 사용료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세대 원전도 SMR, 이게 좀 핵심이잖아요. 독자 개발 수출 시에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사용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북미 유럽연합,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미국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사실상 수주 우선권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체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일부 등만 직접 진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인데, 여기에 또 이제 합의 불이행 시 약 한 5,600억 원의 지급 보장을 약속했다라는 이러한 불공정 이제 계약이 진행됐다, 불공정 합의가 진행됐다라는 건데, 자, 이로 인해 원전 산업계와 증시는 이제 주권 포기 논란이라는 것까지 좀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 제한 우려로 수산 에너빌리티 등 원전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이제 어떤 스탠스가 좀 다른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하나 살펴보면은, 자,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로열티가 2% 미만으로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협력으로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대한 발판인데, 네, 지금 미국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를 통해서 미국 시장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골자로 이제 나타난 거고,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나오네요. 이제 논란 배경 관련돼서 이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체코 원전 수출 웨스팅하우스에 유리한 호구 계약을 주장했다라는 부분. 이게 사실 외국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좀 강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이 부분에 굳이 이렇게 막 구설수까지 올라야 되냐라는 게 저는 좀 그런 입장인데, 사실 뭐 어쨌든 좀 추가적으로 봤을 때 기술료 2% 관련된 부분, 이제 13종 규모 수출에서 기술료 2,400억 원을 지급하는 거고, 일반적인 로열티의 5에서 10% 대비 매우 낮은 성공적인 합의다라는 게 이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로열티가 2% 정도로 좀 기술료를 이제 합의를 본 거는 그래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세 반영했을 때 체코 원전 계획은 단순 경제 아닌 동맹 안보차 아니고 한미 협력 통화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 발판인데, 자, 이게 바로 핵심이죠. 한미 협력 관련된 부분. 일단은 미국에 대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미국 원전 르네상스와 이제 어, 음, 자, 미국 원전 르네상스와
진입에 대한 기대감인데, 자 미국은 2050년까지 대형 원전 300기에 대한 건설, 현재 4배 규모라는 이제 초대형 정책 플랜과 함께 신규 환경 규제 간소화, 그리고 원전 재가동, 핵연료 내재화 등 원전 르네상스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개 착공,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25년간 300개 신규 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장 시장이 열릴 전망인데, 300에서 400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요 기조로 봤을 때, 원자력 신규 건설 규제 대폭 완화, 환경평가가 18개월 이내로 단축이 됐다라는 부분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국영 및 민간 기업을 통한 역내 공급망 확충이고, 그리고 차세대 SMR, AI 운영, 초경량 친환경 원자로 개발에 대한 추진,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웨스팅하우스를 통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입이에요.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이전부터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협업 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주기라든지 가스터빈 등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부분의 원천 기술보다는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뭐 부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공급하고 이제 부품 같은 걸 이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부분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관계를 더 끈끈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웨스팅하우스 속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권이든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처럼 이제 수주를 하면서 그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게 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단기적으로는 독자 진출이 좀 제한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로열티 비용 증가로 부정 이슈와 주가 하락을 유발한 거고,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자,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내 원전 300기 건설 및 글로벌 고부가 프로젝트의 독점적 공급 역량을 단기간 내에 갖추기 어렵다는 평가. 이게 독자적으로 못한다. 그래서 협력사 확보가 필수인데, 그러면은 협력사에 대해서 어딜 먼저 웨스팅하우스가 고려를 하겠냐라는 거죠. 바로 이제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등 이제 설계,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과 이제 부품 기자재 등에서 공동 도급 또는 하청, 즉 조인트 벤처 형태로 공급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 그 기회를 이번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선권을 좀 할당받을 수 있다. 이러한 좀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로 이러면서 이제 글로벌 표준 기술 신뢰도에 대한 강화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듯 지금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 기준의 EPC를 인증받고 이제 공급망 인증 취득이 이제 불가피한 절차였는데, 향후 차세대 이제 SMR이라든지 뭐 AI 원전 이 시장에서 미국 표준 기반의 경험치가 오히려 추가되면서 수주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뭐 단기적인 리스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계약 본질에 대한 재평가인데, 그래요. 주권 논란 그리고 수익성 우려가 주가 급락을 초래했어.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죠. 자 그런데 초대형 미국 글로벌 시장 접근성, 그러니까 현재 뭐 체코와의 그리고 지난해 뭐 아랍에미리트와보다도 더 큰 이제 초대형 미국 글로벌 시장 접근성에 대해서 국가 간 영향력, 그리고 핵심 기자재, 그리고 설계, 그리고 JV 합작사 등 이제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 논란과 진상조사 등 일시적인 노이즈, 그리고 이게 오늘 보니까 막 받은 글 통해서 막 이런 것도 막 돌아다니고 한 부분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좀 이제 번지고 있는데, 제발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활용이 안 되고 정말 팩트적인 부분으로 이제 어쨌든 국가 명운, 우리나라 국가의 발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올바른 판단, 좀 이걸로 막 물고 뜯고 하기보다는 이러므로 인해서 어떤 분이 더 긍정적인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전달하고, 물론 이게 뭐 비공개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개되지 말아야 될 거는 좀 안 하고 지킬 건 지키면서 해야지 나중에 탈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서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기술력, 경쟁력, 검증 우위가 알려질 경우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복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뒤에서 수급 통해서 한번 현재 이 급락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뭐 결론을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중장기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은 불공정 계약 논란, 그리고 주권 우려, 비용 상승 등으로 원전주에 대한 급락,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 결국엔 투심 위축이 컸어요. 왜냐면 이 전부터 사실 세제 개편 관련된 부분으로 좀 우려가 됐고, 어제 혹시 경제부총리 보셨어요? 그거 좀 짤 같은 것도 보셨을 이제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PBR 코스피 PBR 얼마예요? 네, 10 정도. 와.
여기서 저는 띵. 그리고 지금 이제 관료들 해가지고 부동산에 특화된 부동산 쪽에만 좀 이제 핵심이 되는 인사들이 사실 주식 국내 주식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서주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여기서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나라 증시 이거 진짜 잘못하다가 증시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부동산에 더 자금 쏠리고요. 진짜 평당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정말 이번만큼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나서 일단 중장기 관점에서 미국 25년 내 2050년까지니까 25년 기간 동안에 300기 및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본격화인데 기술적 신뢰와 설계 공급망 협력 기반으로 더 큰 시장 참여가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하다했을 때 설계 주요기기 공정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 등은 이제 단기 노예제도 사실 장기 시장 확장 프레임에서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로 또 어떻게 보면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린 건 그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지네요. 미국에 대한 이제 원전 시장 확장 그래 이러므로 인해서 자 이렇게 미국 원전 시장 확장으로 이제 한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에 제공되는 기회를 조금 보면은 제가 좀 말씀드려 보면은 물론 제 관점에서 좀 정리를 나름 한 거니까요. 이게 뭐 정답이다 그건 아니에요. 투자에서는 모든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장과 이제 시공 운영 그리고 공급망 파트너로서의 기회, 망 파트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회는 열릴 거예요. 극대화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300기 관련된 부분에서 400기가 와트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초대형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 내 원전 생태계와 시공 경쟁력이 지난 40여년간 사실 약화됐어요. 미국 내에서는 뭐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거 갖고 있지만 그래서 외부 전략 파트너가 필수인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40년간 총 32기의 원전을 건설했어요. 신한울 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검증된 EPC가 뭡니까? 설계에서 시공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건설 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면 핵심 파트너로 선정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이제 합의문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미 불가리아, 중동 등 국제 원전 수출 현장에서도 K 원전이 설계부터 여기서부터 시공 그리고 주기가 이제 두산 에너빌티 그리고 공급사로 지정된 사례가 다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기술 가격 경쟁력과 이제 글로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진입인데 미국과 그리고 유럽 여기서 원전 프로젝트의 경우 이제 프로젝트의 대형화와 경쟁 입찰 구조 재편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 가격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가 있어요. 자, 웨스팅하우스 및 글로벌 이제 원전 주도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이제 팀 코리아 한미 원전 컨소시엄 관련된 이제 모델 가동 시에 주기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담당합니다. 주기기 그리고 설비라든지 기자재 관련된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시공은 뭐 HD 현대 등 이제 한국 원전 밸류 체인 전체가 공동 진출 기회를 얻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주기기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원전계의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TSMC가 지금 뭐 미국에서 뭐 하려고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확장되고 해.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좀 연결된 고리가 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이런 뭐 불공정 계약 관련 논리가 이게 문제가 있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고 오히려 향후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기회적인 부분이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이제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그래서 AI 기반 자동운전 해상 모듈형 원전 등 미래형 시장에서 기술 지원 공동 개발 기회도 확대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 수출 규제 완화 정책 지원에 힘입은 이제 신속 진입이 좀 필요한데 미 행정부의 전략 산업 투자 펀드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죠.
전략산업 미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 원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원전 건설 발주 규제 대폭 완화, 그리고 공급망 기술 이전 공급망과 이제 기술 이전 장벽 완화 등 정책도 이제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미 웨스팅하우스와의 실제 협력도 늘고 있어요.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매출 확보 가능성이 좀 단독 진출 때보다 좀 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결국에는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자, 이거는 이제 국내 원전 생태계 전체 중장기적인 부분에선 고성장 가능성, 고성장에 대한 기회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단기적인 규제 협상에 대한 우려 등 뭐 그런 웨스턴스 로열티 등은 있지만 사실상 미국조차 전체 일정 이행에 전략 파트너십이 불가피하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핵심 실행 주체, 기술 경험자로서 이제 그런 지위로 경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K원전은 미국 대형 시장에서 거대한 수주기회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부분 이제 물론 뭐 불공정 합의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향후 방향성, 향후 원전에 대한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 악재를 지금 어떻게 주가 차원에서 수화를 하고 갈지에 대한 건데, 일단 60분봉 체크해 봤을 때 이 하락에 있어서 물량을 다 잡아가긴 했어요, 누군가. 뭐 이게 뭐 찍히는 게 뭐 개인이다, 개인이 타면 안 좋은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수급에 대해서 100% 이제 개인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불안한 부분 중 하나는 아직까지도 외국인 기관들 많이 갖고 있어요. 물량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좀 오랜 기간 준비했기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뭐가 상품이 출시가 됐죠? 원전 ETF. 증권사라든지 운용사들의 이제 원전 ETF가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서울경제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요 가운데서 요 흐름에서 이게 좀 약간 엑시트 물량을 이 상품 쪽으로 넘기고 나온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긴 해요. 그게 좀 더 불안한 요소이긴 한데, 자, 그런데 지금 60분봉이라든지 보면은 오늘 또 장기 이평선에서 어떻게 보면 60선을 걸쳐놓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이를테면 이번 주에 57,000원에서 58,000원 구간에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 돌렸을 때, 물론 뭐 가장 베스트는 6만원 깨지 않고 남은 이제 금요일에 6만원 회복해서 마감하는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 구간에서만 자리를 잡아준다고 했을 때 아마 지금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팩트적인 부분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정돈된 기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지금 투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또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개편도 만약에 여기서 양도소득세 10억이 아니고 현행 유지를 이제 50억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만 있어도, 물론 지금 배당 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35에서 25% 낮아주는 부분도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주가는 일부 돌릴 거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 부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직 소화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불확실성이 거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다시금 반등할 거다. 그러면 오늘 좀 공매도가 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꽤 많은 그런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한번 봐드리면은 어딨어? 찾아봐야 되겠네요. 생각보다 공매도는 막 이렇게 크게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뭐 당연히 8월 14일 이제 고점 돌파하는 흐름에서 좀 누리려고 공매도 많은데, 최근에 좀 쌓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인위적으로 치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57,000원 위에서 다시 안착되는 부분, 여기서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급락을 소화해서 만회하면은 U자형에 대한 반등으로 다시금 6만 돌파 이외에 6만 5천원까지 대한 흐름. 다만 이제 7만원까지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매물이 좀 더 쌓여 있는 부분은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면은 이전까지는 지금 7만 돌파 이외에, 왜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7만 원 돌파, 7만 원 돌파, 7만 원 돌파. 그냥 3중 천장을 3번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선 성장 돌파 후에 안착됐을 때 신고가 흐름, 그러니까 2차 랠리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던 그런 자리를 다 만들어 놓는 상황 속에서 이런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 주가가 좀 돌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왜 지금의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면 미국에 대한 원전 확대 관련된 부분으로, 왜냐면 다가오는 또 8월 25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같이 원전도 한번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인위적인 부분으로 누군가와의 좀 이렇게 좀 얘기가 사실 뭐 이렇게 큰 종목이 그렇게 뭐 잡다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원전 ETF 상품 출시와 함께 나타났던 요 기사가 그렇고, 하필이면 또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 봤을 때,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합의 관점에서 로열티 부분도 팩트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불공정한 건 아니다라는 걸 봤을 때 지금 변동성을 좀 어떻게 좀 살려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뉴스 플로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는 이제 57,000원 구간에서 바닥이 잡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자, 이전에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한번 보자고요. 막 유중 나오고 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중 나올 때 막 변동성 심하게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끝났다 막 그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막 기업 분할 나오고. 자, 그런데 지금 요 구간에서 막 변동성 이렇게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거의 30% 변동성이에요. 자, 이러한 변동성을 견디고 결국에는 우상향 흐름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좀 오래 여기서 물량 다 털고 했지만 또 담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물량 잡고 변동성 주고 나서 흔듭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러한 변동성이 지금 나타나면서 와 이거 큰일났다 망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에로스페이스 아까 봤죠? 그 주가 변동성. 자, 이 부분도 오히려 막 20-30% 나와도 결국에는 100만 원 같듯이 지금 사실 뭐 10만 원 관련된 부분 그렇게 10만 원까지 아니어도 최소한 7-8만 원 2차 랠리가 한 번은 펼쳐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기적으로 발생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좀 소화를 하면서 가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분봉 같이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관련된 부분 제가 뉴스 관련된 소식 등 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이제 코드블랙 주식방 요거는 이제 단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소통 이런 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물론 뭐 제가 그런 뭐 자격증 이런 게 다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어쨌든 회사 뭐 정책상 이런 거 다 지키면서 가니까요. 이슈 등 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안내 이슈라든지 뭐 리포트 등 안내 드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 한번 소통방 이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메인 채널에 여기 이거 누르시면 그냥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저도 한번 좀 다뤄봤는데 좀 길게 내용을 좀 세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기네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